충성하면 살고 배신하면 죽을 것이오. 이정재 동대문 상인연합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나라는 거창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뒤흔들립니다. 오늘 야인시대 88화 격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재의 새 사무실.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첫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단장한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김기홍이 박수를 3번 치고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여러 오야붕들, 이정재 회장님이시오. 이마수가 우렁차게 외칩니다. 모두들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시오. 부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이정재가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나 이정재요. 부하들이 일제히 절합니다. 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갑소. 내가 먼저 인사했으니 각자 통성명들 합시다. 부하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인사합니다. 이마수가 먼저 나섭니다. 회장님께 인사 올립니다. 이 연합회의 서열 2위 이마수입니다. 김동진이 앞으로 나와 인사합니다.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일찍부터 회장님의 조남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재가 인사합니다. 이석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찍부터 천하장사로서 12마리의 황소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한 씨와 근로보국대에도 계셨고 친일파를 때려잡는 경찰에도 계셨습니다. 저도 이천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혁일이 앞으로 나와 인사합니다. 이혁일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현, 박남순, 김태현, 장세규가 차례로 인사합니다. 이덕현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규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재가 손을 듭니다. 그만. 이미 나는 우리 식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오야붕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회에 들어와 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이정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며 부하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요. 한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란 뜻이요. 가족 말이요. 이마수가 힘주어 외칩니다. 패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예. 이정재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동대문 상인연합회라고 이름을 정하였소.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동대문이기 때문이요. 나는 과거 씨름도 하였고 경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실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리가 없기 때문이요. 의리 말이요. 이정재가 걸음을 멈추고 부하들을 바라봅니다. 의리가 뭐냐? 사나이들의 목숨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정재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조직은 의리와 충성과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요. 따라서 식구들 중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국 조직의 법에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조직이 운영 안 됩니다. 이해 있소?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회장님. 이정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경고합니다. 따라서 배신은 조직을 망치는 제1의 적임으로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요.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나가도 좋소. 이해 있소? 부하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회장님.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합니다. 나는 힘이나 자랑하고 남을 괴롭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 도와가며 정당하게 벌고 다 같이 잘 살자는 취지에서 이 회를 만들었소. 따라서 우리 식구는 누구도 굶지 않을 것이며 충성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것이요. 서울에 올라가면 이 회에 들어온 것을 다들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요. 이상이요. 이마수가 앞으로 나서며 선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 오야붕들은 잘 들으시오. 충성하면 살고 배신하면 죽을 것이요.
회장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것이오. 오늘은 상견례로 끝나고 조만간 소집이 있을 것이오. 여러 오야붕들은 늘 회장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오. 부하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예. 이마수가 다시 외칩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충성들을 맹세합시다. 부하들이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회장님. 상견례가 끝나고 부하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이석재와 김동진이 악수를 나눕니다. 김형, 이야기 많이 들었소. 고맙소. 잘해봅시다, 이형. 김동진의 부하 독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투덜거립니다. 큰형님, 저 자식이 건방지게 생겼는데요. 저런 놈들과 형님이 서열이 같아야 합니까? 김동진이 호통칩니다. 입 닥쳐. 나름대로 다 독종들만 모인 곳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가자. 이마수가 이혁이를 데리고 이정재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니십니다. 철저한 경호가 필요합니다. 여기 어기리가 앞으로 회장님의 경호를 맡게 될 겁니다. 다 같은 이천이라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재가 말합니다. 고맙네. 잘해주게. 이어길이 무릎을 꿇고 굳게 맹세합니다. 이어길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부하가 급히 들어와 보고합니다. 사장님, 경무대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마수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곽경감님이 오신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곽영주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손님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어이구, 회장님. 여기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정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와라, 영주야. 혼자 어떻게 왔냐? 곽영주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전선이 또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곽영주가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형님, 여기 부산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입니다. 김종원이 앞으로 나와 인사합니다. 계엄사령관입니다. 곽경감께서 형님이 계신다고 해서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은 서로 의논하고 삽시다. 이정재가 감사를 표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앉으십시오. 곽영주가 다른 인사들도 소개합니다. 이쪽은 시경국장님이십니다. 경찰에 관계된 것은 뭐든지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부산시청, 검찰, 상공회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큰 사업 하시자면 다들 돕고 살 분들이지요. 이정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김종원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전선은 또다시 나빠지고 후방의 공비들은 여기저기서 들끓고 아주 힘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우리 경찰 30명이 공비들한테 죽었습니다. 곽영주가 격려합니다. 아무튼 형님, 단단히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 곽영주가 있는 한 어디를 가시든 안심하시고 일하십시오.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전쟁도 잘 될 겁니다. 이정재가 미소 짓습니다. 잘해봐야지. 잘해보자, 영주야. 손님들이 돌아가고 다른 장소에서 이마수와 김기홍이 술을 마십니다. 이마수가 뿌듯해합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정재 형님 얘기를 하니까 주먹들이 군소리 없이 왔어요. 우리 형님 이름이 그만큼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김기홍이 동의합니다. 사실이야. 이제부터야. 이마수가 술잔을 비우며 덧붙입니다. 오늘 손님들 보십시오. 한다 하는 실세들입니다. 곽경감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권력? 그거 아주 좋은 거지요. 주먹만 조직입니까? 권력 속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조직 아닙니까? 이제 잘 될 겁니다. 거리에서는 국민방위군 징집이 한창입니다. 확성기가 울려 퍼집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공괴뢰군이 전쟁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17세에서 40대 장정은 누구든 막론하고 국민방위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대해야 합니다. 경찰들이 시민들을 검문합니다. 국민증 내놔봐. 당신 올해 39이잖아. 입대해야 돼.
태워. 시민들이 끌려가며 항의합니다. 아, 왜 그러시오? 나는 가족이 있단 말이오. 명동패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화룡이 묻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뭐하는 길에? 시라소니가 대답합니다. 장정들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 아니갔어? 맨발이 설명합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17에서 40까지 남자는 모두 국민방위군에 등록해야 한답니다. 50만 명이요. 시라소니가 놀랍니다. 거 정말 대단하구만. 근데 중공군 아새끼들은 왜 넘어와 가지고 이래? 이화룡이 말합니다. 두한이한테 가보자. 요즘 캬바레까지 요절냈다더군. 김두한 근거지. 우미관패가 모여 있습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국민방위군 본격적으로 징집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휘발유가 우려합니다. 강제 징집이라고 합니다. 만 17세라면 우리가 데리고 다녔던 학생들 아닙니까? 만 40이라면 한참 가족들을 부양할 나이고요. 신영균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병력을 무장시키고 운영한다는 거야?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맞아. 우리가 무슨 거지냐?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당장 훈련시킬 교관들도 없어. 명동패가 들어옵니다. 이화룡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시국도 불안하고 소식도 궁금해서 왔어. 중공군이 내려오고 서울도 내주었다가 간신히 되찾았다는구만. 김두한이 묻습니다. 명동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 이화룡이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피난살이 뻔한 거지 뭐. 우리 애들도 상당수가 국민방위군에 들어가게 생겼어.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청년단 일했던 친구들이 뭘 알겠어? 군복만 입혀놓는 거지. 시라소니가 말합니다. 캬바레 다 엎었다면서? 역시 아우님다운 일을 했어. 이화룡이 말을 꺼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 그 이정재라고 있지 않네. 건달들이 그쪽으로 몰려든다더군. 김두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아는 정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맨발이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한다 하는 주먹들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두한이 고민합니다. 한번 알아보긴 봐야겠구만. 이정재 사무실. 김기홍이 서류를 들고 보고합니다. 부두 노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거리를 나누어 주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운수회사와 군납회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군요. 많은 식구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겠어. 김기홍이 또 보고합니다. 저희 식구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입니다. 이경수, 이명국, 김재관, 이창용, 이근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친구들입니다. 이정재가 경고합니다. 이름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배반할 놈들은 처음부터 잘 살펴서 버려야 됩니다. 김기홍이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재가 덧붙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 연못을 흐리게 하거든요. 조직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되도록 조용히 합시다. 안으로 알차게 말입니다. 밖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김기홍이 설명합니다. 사격 연습 중입니다. 이석재와 이혁일이가 사격을 겨루어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창문을 열어 밖을 봅니다. 이혁일이 총을 쏩니다. 임화수가 표적지를 확인하고 감탄합니다. 명중이야. 8발 모두 명중이야. 대단하구만. 이석재가 총을 쏩니다. 부하가 표적지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구멍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8발 다 쐈는데? 임화수가 표적지를 가져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야, 이거 8발이 다 명중한 거야. 한 구멍에 다 들어갔어. 정말 대단하구만. 이정재가 감탄합니다. 막강한 실력입니다. 이정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부산은 결과적으로 좁은 지역입니다. 큰일 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내들은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김기홍이 대답합니다. 서울 쪽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정재가 덧붙입니다. 나는 시답지 않은 건달은 취미가 없습니다.
보다 더 크게 할 일이 많아요. 대한신문사. 김두한이 최동열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시국이 어떻습니까? 최동열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한이 소식 많이 들었네.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하라고 했다던데 왜 거절했나? 김두한이 설명합니다. 국민방위군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복만 입혀놓은 거지 옛날 청년단을 옮겨다 놓은 겁니다. 최동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옳은 생각이야. 다들 그걸 걱정하고 있어. 지금 거리마다 집집마다 장정들을 끌어내느라 난리들이야. 김두한이 묻습니다. 시국은 어떻습니까? 최동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심각해.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국제전이 됐어. 메가더가 원자폭탄 사용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했어. 더 이상의 확전은 싫은 거야. 메가더도 곧 경질될 거라는 소문이야. 김두한이 놀랍니다. 메가더가 경질돼요? 최동열이 한숨을 쉽니다. 복잡해. 후방에선 공비들이 들끓고 있어. 경상도, 전라도 곳곳에 정신이 없어.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최동열이 수화기를 들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거창에서 사고. 500명이 넘는 주민 학살? 알았어요. 지금 곧 가겠소. 최동열이 황급히 일어납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모양이야.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500명이 넘는 주민이 학살됐다는 거야. 미안하네. 급히 가봐야겠어. 김두한이 놀랍니다. 거창 주민 학살 사건? 기자회견장. 기자들이 장경근 국방차관을 둘러쌉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장경근이 변명합니다. 오해입니다. 공비들이에요.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한 겁니다. 최동열이 앞으로 나서며 따져 묻습니다. 오면서 확인을 했소. 신원면 수계 불악에서 1차로 청장년 136명을 전원 사살했소. 그리고 그 다음날 500여 명을 산속으로 끌고 가 집단 사살했소. 사실이요? 장경근이 자리를 피합니다. 더 할 말이 없소. 최동열이 쫓아가며 외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전방에서 피 흘리는 군인들까지 욕먹고 있어. 사실을 밝히시오. 기자들이 김종원에게도 몰려갑니다. 당신은 경남 지역 계엄사령관이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종원이 발끈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모른대잖아. 헌병들은 뭐해? 끌어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951년 2월 11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토벌군이 양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한 사건입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진상을 왜곡 보고하며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경무대. 이승만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5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신성모가 변명합니다. 다 빨갱이들입니다. 조병옥이 반박합니다. 이보세요, 국방장관. 대통령 각하 앞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당신의 거짓말로 우리 모든 내각과 대통령 각하께서 욕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시오? 장택상이 말합니다. 조사 나간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비들에게 쫓겨왔다고 합니다. 조봉암이 폭로합니다. 조사 나간 국회의원들에게 겁을 준 공비라는 것들이 사실은 계엄군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승만이 머리를 감쌉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아이고 머리야.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기붕이 말합니다. 각하, 국민방위군 편성 과정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승만이 경악합니다. 굶어 죽어? 예산을 엄청나게 줬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신성모가 변명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략입니다. 이기붕이 말합니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이승만이 비틀거립니다. 악재야, 악재야. 국민들이 불안해한 지 오래됐어. 철저히 알아봐. 곽영주가 급히 달려갑니다. 각하, 고정하시옵소서. 김두한 근거지. 김영태가 신문을 보며 분노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거창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또 일어났어. 자네 말이 맞았네.
김두한이 묻습니다. 뭐가요?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천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야. 경험 없는 청년 단원들이 현역 옷을 입고 관리하니 될 게 뭔가. 김두한이 신문을 받아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김영태가 말을 이어갑니다. 방위군 예산비 290억 중에서 130억만이 집행이 됐다는구만.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유출됐다는 소문이야. 김두한이 책상을 세게 칩니다. 이런 죽일놈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방위군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조직이에요. 김영태가 한숨을 쉽니다. 배가 고파서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죽어간 장정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구만. 신발을 벗어서 한 끼 밥과 바꿔 먹고. 김두한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무식한 놈들이 돈이 탐나서 주워 먹다 보니 애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무대. 이승만이 결단합니다. 국방장관을 경질해. 만송, 자네가 맡아봐. 이기붕이 대답합니다. 예, 각하. 이승만이 명령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극형으로 다스려. 사령관, 부사령관, 부정에 관계된 간부들 모두 사형이야.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켜. 민심을 가라앉혀야 해. 이승만이 곽영주를 바라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곽경감 말이야. 경감 위치로는 너무 낮아. 총경으로 진급시켜. 곽영주가 감격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각하, 망극하옵니다. 분골 쇄신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승만이 미소 짓습니다. 자네의 충성심은 볼수록 내 가슴에 와닿아. 모두가 곽총경만 같았으면 좋겠구먼. 김두한 근거지. 김두한이 확인합니다. 이정재가 사무실도 바꾸고 단체를 세운 게 확실하다 이 말이지? 신영균이 대답합니다. 예, 큰형님. 확인했습니다. 김관철이 덧붙입니다. 서울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이름을 동대문 상인연합회라 했답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이름 있는 주목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어. 곽영주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도 확실해졌어. 홍만길이 말합니다. 큰형님, 아무래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아는 정재는 정의감이 있는 친구야. 곧 무슨 얘기가 있을 거야. 휘발유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조병옥 박사께서 신성모 장관과 함께 물러나셨습니다. 김두한이 놀랍니다. 뭐? 조병옥 박사님이 왜?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이번 거창학살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신 거야. 김두한이 한숨을 쉽니다. 그 어른이 그만두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정재 사무실. 김기홍이 보고합니다. 회장님, 지금 정치판이 아주 뜨겁습니다.